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지만 농식품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입니다. 익산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조속히 구축돼야 동물 케어 산업 조기 육성이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를 놓고 10년 넘게 환경과 보상 문제로 고통에 시달렸던 군산 회원 주민들이 또다시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연결을 위해 마을 앞에 철탑이 세워지고 농지에 태양광까지 들어선다는 말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 농민들을 진료했던 쌍천 이영춘 박사의 진료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영춘 박사의 기록물을 당시 공중보건 의료 실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동물용 의약품의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에 나올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인데요. 익산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조속히 구축돼야 동물 케어 산업 조기 육성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인근에 있는 6천여 제곱미터 부지. 익산시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곳입니다.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은 익산을 동물 케어 산업 중심지로 만드는 데 있어 핵심 시설로 분류됩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490여 곳. 이들 업체가 시제품 제작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통상 100억 원 이상이 들고 민간 시설을 이용한다 해도 건당 4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이 익산에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농식품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며 익산시가 요구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입지 경쟁력과 산업 집적화 가능성, 경제 파급 효과 등이 충분한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용역비 1억 원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에 나올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시기상 내년 이후로 국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것은 물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확보 가능성을 열기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본예산을 필요해두는데 설계 용역비 7억 원이 금년도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레드바이오로 분류되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에 나선 익산시.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에 이어 관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생산 지원 시설 구축까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도가 하이퍼튜브 시험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새만금 사업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이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의안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22만 제곱미터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입한 뒤 무상으로 제공하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하이퍼튜브 시험 종합센터는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후보지가 확정됩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주관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소특구는 지난 2021년 연구소 기업 설립 7개사, 기술 이전 25건, 매출 62억 원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197명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에 8개사가 선정되고 110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는 최근 빠르게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프레잼버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개최 전 행사 운영과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7일까지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내 일부 구역에서 프레잼버리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에 570여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철호 부시장은 오늘 행정안전부를 찾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 오는 9월부터 조선산업과 전기차, 식품 분야 참여 기업과 희망 청년을 모집해 내년 1월 바로 지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매칭된 청년에게는 2년간 인건비와 주거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3년 차부터는 지역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익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유재구 의원이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후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전반기 의장 추인 문제를 놓고 익산 가불 지역위원장과 이견을 보였던 것을 원인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 신규 확진자 수가 83일 만에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3,5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만 3,231명, 해외 유입 35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09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23명, 익산 289명, 군산 275명 등으로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7일 기준 1.22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나눔 플러스 곳간의 이용 횟수가 확대됐습니다. 익산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가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또 나눔 곳간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대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품 배달 서비스도 호응이 좋은 데 따라 익산 행복 나눔마켓과 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보건위생의 선구자인 쌍천 이영춘 박사의 진료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영춘 박사의 기록물을 당시 공중보건 의료 실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의료봉사에 헌신해 한국의 슈바이처로 통하는 쌍천 이영춘 박사. 이영춘 박사가 쓴 환자 진료 기록이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이영춘 박사의 자해진료소 일지와 개정중앙병원 일지,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등 3건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자해진료소 일지는 이영춘 박사가 1935년 일본인이 경영하는 구마모토 농장의 의료원인 자해진료소 소장으로 부임한 후 남긴 기록입니다. 소작인 2만여 명의 진료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농민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개정중앙병원 일지는 진료소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입원, 수술 환자를 위해 1947년 군산에 설립한 개정중앙병원의 진료 기록으로 의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위생연구소 일지는 농촌 사회에 퍼져 있던 기생충과 결핵, 전염병 등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영춘 박사의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3건의 기록물 모두 당시 공중보건 실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농민을 지키기 위하여
실시한 농촌위생 사업 활동 과정에 있어 공중보건의료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기록물이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존 처리 등 기록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먼저 문화재청에 종이 수명을 연장하는 탈산 처리 등 보존 처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2009년 이영춘 박사의 유족이 기증해 지금까지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관리를 맡길 방침입니다. 이영춘 박사의 기록물을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영춘 가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재 지정과 맞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기록물 특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춘 가옥 내부에 키오스크 및 명인볼을 활용하여 전시할 예정이면요.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의 경우 관련 부서 등 폭넓게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이영춘 박사 진료 기록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올해 도내 강우량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도내 내린 비는 157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7mm보다 25%가량 적게 내렸습니다. 올해는 한 달 가까이 장마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수량이나 강수 일수가 지난해보다 적은 영향입니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용담댐의 저수율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44%에 그쳤습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9시 50분쯤 나운동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요청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21살 A씨가 아파트 5층에서 추락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지붕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경찰이 추적하던 40대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50분쯤 고창군 방장산 준턱에서 4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18일 오후 2시쯤 정읍에서 별거 중에 다툼을 벌인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고창으로 이동했고 아내는 저녁 6시 30분쯤 차 안에서 타박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디지털 공간에 구현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정부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전주 한옥마을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합니다. 디지털로 구현되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통놀이와 판소리, 전통홀례 등 증강현실 관광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여름철 질병인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냉각탑과 목욕탕 욕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흡기로 레지오넬라균을 흡입하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숨질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5년간 46명이 레지오넬라증에 걸려 이 중 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지난 2016년 군산과 새만금을 잇는 송전선로 공사가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환경과 보상 문제로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요. 또다시 수상 태양광 송전선로 연결을 위해 마을 앞에 철탑이 세워지고 농지에 태양광까지 들어선다는 말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된 새만금 송전철탑. 지난 2008년 말부터 8년 동안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30.6km 구간에 34만 5천 볼트급 송전선로를 설치했습니다. 송전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삼북동에서 인피면까지 88개의 송전탑이 세워지고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환경 피해로 시달려왔습니다. 지난 2018년 한전이 더 이상 송전탑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4년이 지나 주민들은 또다시 당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철탑이 놓아진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윙윙 소리 나고 비 오는 날은 정말로 거기 가기 힘들어요. 그 밑에. 근데 다 그 밑에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그 밑에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새만금청과 군산시가 새만금에 들어서는 수상 태양광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 34만 5천 볼트를 접속하는 개폐소와 철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군산시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대안은 두 가지. 마을과 떨어진 새만금 안쪽에 개폐소와 철탑 2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철탑이 세워진 회원 지역에 새로 철탑 4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새만금 안쪽에 개폐소까지 선로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철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마을을 피해 새만금 안쪽에 철탑을 설치해달라고 군산시와 새만금청, 정치권 한수원에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 주민들은 군산시로부터 마을 앞 농지에 철탑을 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하고 더 이상 여기에 철탑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 3년 남짓 됐는데 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철탑을 또 변경을 하고 그 밑에 또 태양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걸로도 우리가 지금 버거운데 거기다 대고 또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주민 18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 오히려 새만금의 개폐소와 마을의 철탑 사이에 태양광을 건립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철탑으로 지금도 불안에 떨고 땅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며 철탑과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졌던 송전탑 고통, 또다시 철탑도 모자라 태양광까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에서 오르막 미술 야시장이 오는 10일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청년단체 주식회사 브라이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22년 작가 미술장터 지원 공모에 선정돼 미술 야시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브라이트는 6,7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말랭이 마을에서 오르막 미술 야시장을 열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편 작가 미술장터는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있어 국내 섬과 연안 지역 서식 생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진흥원은 원재료 확보와 건강기능식품화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일반 장학생 95명, 특별 장학생 44명, 다문화 장학생 20명 등 7개 분야의 326명의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는 7월까지 3억여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서울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전 장학생 이석영 씨가 지역 사랑에 보답하고자 장학금 100만 원을 재기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이 기획 공연으로 선보이는 사운드 포레스트 익산 적재 스텔라장 로맨틱 컬러 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인 23일 오후 5시 익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군산 산들도서관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여름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군산 해진동이 홀로 사는 중장년층 20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7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